하고 어릴 때 안면을 통하게 하고 정조는 다산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이제 자체 시험을 공중 내에서 쳤는데 그래가지고 다산이 1등 못하고 2등 하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다산이 또 멍청하게 정조임금 그 말 했다고 다 적어놨어요. 이거는 정조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누가 1등을 하든 훈련을 시켜가지고 1등 한 사람한테 상만 주면 되죠. 그런데 왜 다산이 1등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가 문제 가르쳐 줘가지고 문제 나왔다는 뜻이죠. 이 정조 좀 이상하구나. 정조도 이상하지만 이거 적는 다산도 이상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짓말은 도대체 누가 하느냐? 온통 이 책이 다 거짓말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사마천의 거짓말, 사마천이 거짓말한 거 뭐 이야기하면 1년 내에 강의해도 끝이 안 나는데 책에 있어가지고 문제되었던 거 전번에 이동원 선비가 저한테 물었던 거 그걸 갖고 이제 토대로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럼 제일 먼저 도덕경부터 거짓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덕경도 너무 거짓말이 많으니까 논어에 나오는 것 갖고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논어에는 무슨 거짓말이 나와 있느냐 하면 태백의 자활 민가사 유지 불가사 지지 백성은 따르게는 할 수 있어도 알게 하면 안 된다. 따르게는 할 수 있도 알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저는 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굉장히 몇 달 동안 범민의 사이에 있었는데 공자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냐. 공자라는 사람이 일반 인민들, 백성들이 그냥 노예처럼 따르기는 하면 돼도 알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무슨 궤변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하고 하다가 다시 논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자는 자기보다 못한 인민을 스승으로 여겼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도 사민행하면 필류아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은 있어도 유는 없다. 유교무류. 유교무류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말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논어를 처음에 접하자마자 여기서 끔뻑 죽었다 그래요. 이 말 때문에. 동양의 신비로운 성인이라는 공자가 가르친 걸 보니까 누구나 가르치려고 했다. 유교무류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사실 영주라든가 성직자만 가르치고 일반인들은 글자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양에서 보통학교라는 게 생기죠. 사실 보통학교는 동북아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지들이 만든 거는 인류 최초의 보통학교다 그래요. 그건 또 전부 거짓말인데. 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깜짝 놀래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 자유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유가 다스리는 마을로 갔더니, 현가지성, 예약의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자유가 선생님한테 제가 듣기에 백성들은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웃으면서 조금 전에 말은 농담이었다 이러면서 좋아했다 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자유가 예약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고 실제로 군사훈련이기는 하지만 공자는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전쟁터에 가게 하는 것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자는 전쟁을 싫어했다.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위 영공이 전쟁에 대해서 물으니까 바로 그 위나라를 떠나버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자의 제자인 염류와 유약과 번지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노나라를 구합니다.
그렇게 유학자들은 전쟁을 정말 끝내주기 잘했다. 왜냐? 공자가 늘 가르쳐라 그랬으니까.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산하천의 사기를 보면 공자는 전쟁도 안 치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그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게 유학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유학자는 전쟁을 아주 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워낙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논어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전쟁을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꾸역꾸역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왜? 자기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왕이 유학자들은 전쟁을 반대한다면서 라면서 니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니들은 성을 허렸다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인데 이와 같이 거짓말이 계속 있다. 그러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자가 백성들은 따르게는 할 수 있어도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지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가짜다 이거예요. 공자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사상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도덕경에 나와 있습니다. 도덕경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그 옛날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은 백성을 똑똑하게 하지 않았다. 그들을 어리석게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식한 것이 나라의 복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이게 이상한데요. 백성을 무지하게 하라. 백성을 무지의 상태로 빠뜨려라. 무지의 상태로 빠뜨리라. 이게 아주 이상한 말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은요, 독재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이나 역사에서 흔히 그 도덕경의 사상이 언제쯤 들어왔느냐? 제가 우연히 혼자 추측했는 거하고 똑같이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책을 보니까 똑같은데, 이제 서기 전 한 330년에서 340년에 도교 사상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는 서기 전 303년에 모왕대백서가 발견돼 가지고 요 앞에 무슨 사상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이와 같이 전국시대 말 4세기부터 후한의 한무제가 나오기 전까지 그때가 BCE 서기 전 1세기입니다. 요 300년 기간이 이 도덕경이 중국의 주류 사상이 돼 가지고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이 도덕경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독재자 진시황도 나오고 하고 모든 전쟁 치는 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다 그래가지고 전쟁으로 각축을 하게 되죠. 전쟁으로 각축을 할 때요, 백성들을 똑똑하게 해버리면 전쟁 안 칩니다. 이거 여러분들요, 제가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말을 한다는데, 신라하고 백제가 싸울 때 신라는 좀 무식했고 백제는 똑똑했는데 백제 사람들이 전쟁 그만하자고 안 해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야, 우리끼리 이거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화랑관창 같은 또라이도 있고, 관창은 얘가 이제 또라이 계열이고, 원효와 백제의 성녀는 지금 말하면 지식인이죠. 지식인 계층에서는 이거 우리 왜 같은 말 하는 나라끼리 왜 싸우느냐, 하지 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기 때문에 그 강력한 백제가 백제 부흥운동도 하다 말도 허지부지 끝나버리죠. 이거는 자기들 내부에서 그 이전 100년 전부터 이런 사상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거죠. 하고 원효는 우리가 좀 잘못 이해를 하는데, 당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백제 땅으로 가야 되죠. 배를 타고 가면.
그래가지고 전주 쪽 이런 데 가서 불법을 배웠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전번에 저기 영광 거기 가가지고 영광에 무슨 뭐 이상한 절도 있고 거기 가가지고 무슨 뭐 방송관 비슷한 데 가가지고 화를 굉장히 내고 말았거든요. 거기에 백제 그 익산에 뭐 그 위력사진가 뭐 그런 거 만들면서 그때 여기에 동탑이 있고 여기에 서탑이 있으면 요 가운데는 목탑으로 하나 만드는데 이걸 5층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그 당신들 이거 왜 5층으로 만들어 놨느냐? 신라가 9층이면 백제도 9층 아니냐? 이 말이 안 되는 걸 이거 그림을 왜 이래 그려놨냐? 화를 내니까 왜 그러냐라길래 신라의 불국사하고 황룡사 구층탑 이런 거는 전부 다 백제 사람이 만들어준 건데 당신들 이 그림 이거 뭐 이런 꼬라지로 해놨냐? 화를 내고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뭐 맞버렸는데 신라의 지금 그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한옥 건물 불국사입니다. 사실 불국사처럼 아주 이상하고 기묘하게 생겼어요. 그거 백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죠. 그 뭐 무영탑이다 뭐 다보탑이다 그 전설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7층이 맞고 석탑은 7층이고 가운데가 9층이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탑을 아주 이상하게 말해. 이걸 지금 9층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럼 9층이다. 미륵사지 석탑이. 그럼 가운데 탑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짝수인데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죠. 그럼 11층 합니까? 13층 합니까? 12층은 안 되고 일단. 하고 그 미륵사지 9층 탑 보기 굉장히 싫어요. 끝부분이 너무 날카롭게 생기가 있어. 이거 7층하고 이거 7층하고 여기 황룡사 9층 탑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세계적인 문화재감인데 왜 저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고 뭐 기왕 9층에 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고 11층으로 하든지 13층으로 하든지 해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시민사회는 어느 나라에나 어느 시대나 다 있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요즘은 삼국시대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 시기에는 시민사회가 없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뭉치는 양심 있는 사람들의 사회의 흐름은 다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신라 백제가 전쟁 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못 견뎌하는 젊은이들은 다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일본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참 제가 보고 있으면 데모도 할 줄 모르고 이거는 뭐 어디 한국 사람 욕이나 계속 하고 앉아가지고 혐한 독서만 쓰고요. 이게 왜 얼마나 우스우냐면 한국에는 만일 서적 없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런 책 안 팝니다. 남 욕이나 하고 있는 그런 거 읽는 사람도 없고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이 혐한 서적이 너무 많아요. 이게 또 베스트셀러돼요. 아유, 남의 나라 욕하는 그거 재밌어가 자꾸 봅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남자 하나가 베트남 여성 때렸다고 온 나라가 흥분하고 이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낙연 총리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좀 이상한 분인데 그런데 그 모습은 참 좋아 보이대요. 우리가 남의 나라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죠.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너 캄보디아에서 왔거나 태국에서 왔거나 일본에서 왔거나 그렇게 함부로 때리지 않아. 사람이 많다고 때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무총리가 사과하는 나라야. 와,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낙연 총리는요, 국격을 한 차원 높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가르쳐야 되고 인민이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는 가르침은 있지만 뭐 신분의 차별 같은 거는 있을 수 없다. 유교 무교를 한개 놓는데 갑자기 왜 백성을 따르기는 하고 알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건 가짜 놈이다 이거죠.
그럼 이 가짜론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바로 도덕경에서 들어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경은 사람들이 계속 이 책은 욕심 없는 게 좋은 거다 어쩌다 이래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도덕경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 약육 강식 시대에 갑자기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고 막 포갑 정치를 한 게 바로 도덕경의 시대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원문을 말할 필요도 없이 도덕경은 텅텅 비어있는 것, 없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 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 30개의 바퀴살이 있는데 가운데 얘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큰 옹이가 있으면 옹이는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어가 물건을 담을 수 있다. 말이 참 좋은 것 같는데요. 저는 이거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수레에 텅텅 빈 곳을 만들기 위해서 밖에 있는 거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수레 이거요. 만들기 어렵습니다.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부서져 버리죠. 옛날에 그 제철 실수 좋지도 않았는데 여기 만들어 놔봤자 삐그덕삐그덕 또 부서져 버리죠. 저 어릴 때 우리 집에 구루마라는 그런 거 뭡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도 하나 박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개우 가는 거 아닙니까? 가고 이것의 강도 때문에 이거 한데, 이거 굉장히 고급한 기술이 필요하죠, 기술. 기술이 있어야 이 텅 빈 게 나오죠. 이거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요것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사기치려고 마음 작정한 거죠. 가고요, 항아리에 가운데 비있는 거 이거 웃기는 이야기인데 왜 이거 제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냐면, 지금 라오스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도 이 라오스에는 이 추수하기 전에 트럭에다가 이 항아리를 가득 싣고 가가지고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추수 끝나면 받으러 와요. 가면 이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그 통 하나 받아가지고는 일단 물 새는 거 아닌가 싶고 물 조금 부어가지고 흔들어보고 몇 분 하다 안 샌다 그러고 그걸 갖고 가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요 항아리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넉넉하죠. 없을 때 보면, 생각해 보면. 하고 항아리 크게 만들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유약을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야 되는데 요만큼만 커도 힘드는데 이만큼 큰 거 하나 만든다 그러면 하고 그것도 집어넣으면 깨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항아리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그 당시로서는 최고급 기술인데 이걸 보고는 이 기술 수준은 이야기하지 않고 무의자연이다 어떠다 엉뚱한 말 자꾸 하고 있는데, 당신 이게 왜 무의자연하고 무슨 관계 있냐?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왜 없는 거 안에 거 이것만 생각하냐? 요 바깥에 있는 거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죠. 그럼 거짓말이다 이거죠. 이거 수레바퀴에 이거 밖에 있는 거 30K 바퀴살이 있는 거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죠. 요것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뛰어난 기술 수준, 사실 수레바퀴 저거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벌하지 않습니까? 왜 정벌당하느냐 하면 그 그리스 군이 알렉산더 군이 몰고 온 수레바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이 몰고 온 전차하고 수레바퀴 돌아가는 걸 보고 인도 사람이 그냥 엎드려 다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불교에서는 팔정도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인도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게 수레바퀴에다가 8개 살 달린 수레바퀴 해놓고 팔정도한 거랍니까? 네, 법륜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알렉산더의 군사 수레를 보고 거기서 너무 반해가지고 불교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법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수레가 공자가 타고 이때 뭐 철기 수레도 나오고 이랬는데 근데 요거만 딱 이야기하고 수레 밖에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이거 전부 다 도덕경은 전체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뭔가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해. 완전히 사기죠. 그래서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이것이 유행하던 시기에 따르게는 할 수 있어도 알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을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럼 누가 넣었느냐? 자, 우리가 연대를 가만히 보겠습니다. 공자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공자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사람이 묵자입니다. 사상가로 따지면. 그 다음에는 노자인데 요 다음에 노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면서 맹자하고 장자가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가르쳐야 된다. 이걸 중시 여겼죠. 중시 여겼는데 노자는 가르치지 마. 무교를 이야기하죠.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맹자라는 책 속에요. 가르치지 마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노자가 가짜를 집어넣었다. 노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맹자에도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노자 다음인데 그러면 언어에 들어있는 가르치지 말라는 언제 들어갔겠느냐? 맹자 죽고 난 후에 들어갔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럼 이거는 누가 했는가? 저는 볼 때 공항국 이런 사람이 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진시황이 무슨 분석 갱유를 하는 바람에 책을 다 불태하라 그래가지고 공자 집에서도 그 많은 책을 벽에다가 흙으로 발라가지고 숨겨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옛날 고택을 헐었더니 논어가 나왔다 이러는데 이때 없어졌다가 나왔다 할 때 가짜를 끼워 넣기가 제일 쉽죠. 이때 끼워 넣어야 된다 이거죠. 왜? 노자의 지배적 사상을 이 책에다가 유행하는 걸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공자의 후손이 요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면은 공자는 가르치라 그랬고 노자는 가르치지 마라 그랬고 노자보다 좀 늦게 태어났던 맹자가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가르치지 마라를 넣으려면 여태까지는 맹자는 원래 그래도 언어를 그대로 많이 답습했으니까 맹자의 말 속에는 잘 선택해가지고 언어에 있는 말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가르치지 말라는 없었다는 게 되죠.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르치지 말라는 게 들어가려면 요거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요거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은 공항국밖에 없죠. 자기 집에 있는 책 끄집어내가지고 먼지 탈탈탈탈 털어버리고 그 중에 해남 쪼가리 하나 살짝 집어 넣는 거 간단하죠. 그러니까 다시 묶어가지고 한 무지한테 이거 우리 집에 갖고 왔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책을 볼 때요. 일단 우리가 노자의 말 이거 거짓말이다. 가르치지 마라.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다. 지금 일본 사람들 민주주의 같은 거 가르치지 않고 있어가지고 쟤들은 데모할 줄도 모르고 나라 망하는데도 그냥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 나라 망하는 데는요.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 청나라 망할 때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는데 청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황후가 그 이름 뭡니까? 그 사람은 워낙 그 뇌물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청일 전쟁이 붙었는데 그럼 이제 전쟁 비용을 막 지금 말로 막 수천억 달러를 마련을 했는데 그 서태후입니다. 서태후가 이 돈을 다 안 주고 나는 요 돈을 절반 딱 갈라가지고 별장 지어야 된다면서 잘라가 버려요. 그럼 이 전쟁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 비용 마련했더니 황후라는 사람이 서태후가 그때 황후는 아니고 뭐 그건데
전쟁 비용을 절반 잘라가 버리죠.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지금 아베하고 이 친구들이 갑자기 56% 지지율을 갖고 있다가 지금 여론조사니까 26% 지지라고 하죠. 확 떨어져 버렸어요. 얘 지금 이제 수상도 못하고 쫓겨가긴 했는데 한국하고 괜히 붙어가지고 지들 물건 팔아먹으면 좋은데 그걸 왜 팔지 마라 그래요. 이런 바보짓이 곳곳에 나오죠. 시민단체도 죽어버리고 이 나라가 잘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죠. 포르노 만드는 그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포르노 만드는 이거요. 수출한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게 이걸 전 세계에 퍼뜨리면 어떤 점이 생기느냐 하면 일본인들의 이미지가 나빠져 버리죠. 이미지가 나빠지면요. 결국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쟤들이 나중에 알아차리죠. 우리가 지금 포르노 만들어 팔다가 이미지 나빠졌구나. 그러면 일본의 포르노 배우 죽인다고 걔들. 한국의 그 성노예처럼. 걔 일본은 그런 짓 하고도 남는 놈들이에요. 도덕성폭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이 원래 그 칼 들고 사는 사무라이는 그냥 칼 차고 다니다가 영주가 쟤 죽이고 와 이러면 가서 죽이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걔들한테는 뭐 도덕성폭 아무것도 그게 살인 청부업자를 데리고 있었던 놈들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또 그런 짓을 한다고 지들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불쌍한 포르노 배우 죽인다고. 저는 그거는 되풀이 된다고. 일본은 지금 도덕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 수준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한국한테 밟히고 이러는데 그럼 점점 못 살아가지고 한 뭐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서 1만 달러 그 다음에 5천 달러 내려가면 하는 짓 뻔하죠. 한 나라가 망하는데 그냥 뭐 전번에 박근혜 망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니 세월호에서 애들 죽는데 멍하니 앉아있다. 뭐 그리고 뭐 장관들이고 뭐고 막 제대로 일을 하던 아이가 한 명도 없었죠. 바로 이 모습이 반복되는 게 지금 일본이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비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고 독서량이 많다고. 근데 괜히 한국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책 안 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일본의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한국 대학생보다 책 많이 보는 사람이 또 없다 이랍니다. 그런 거 비교하기도 곤란하죠. 책도 주로 뭐 만화 같은 거 이상한 뭐 포르노 같은 그런 거 많이 보겠죠. 그 말은. 일본 이미 우민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멍청하잖아. 역동성도 없고. 이런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데 바로 그 진시황도 손을 못 댄 게 바로 그 흉노족 그러니까 우리 훈족이었는데 한무제가 나와가지고 도교에서 유교로 바꿉니다. 도교 이거 치워라 이라고. 얘는 너무 천재였어 어릴 때부터. 7살 때 막 천재성이 너무 두드러져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운 유방이 얘를 가만히 보더니 얘가 왕이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되고 난 후에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유교로 바꿔버리죠. 그래 이거 삭제해버리죠. 그러고는 전쟁터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흉노족하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는데 그 다음에 이겨버리죠. 그러고 난 후에 한나라가 진짜 지금의 차이나라는 게 구체적으로 성립된 건 이 한무제 때입니다. 진시황이라고 하는데 아닌데 한무제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흉노족한테 이기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상한 일이 납니다. 공자가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공자의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공자가 은나라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나라 이게 동이족의 나라이니까 그 공자 공씨가 은나라 사람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막 그렇게 당겨가지고 동이족이라 하는데 뭐 그 약간 맞는가 모르겠는데 공자는 어느 속에 자기가 동이족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데 공자 동이족설을 누가 퍼뜨리나 이것도 사마천이 퍼뜨립니다. 왜?
자, 한무제가 흉노하고 전쟁치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기고 난 후에 제일 자기가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제일 쪼다갖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놈 누굽니까? 이제 그때부터 흉노족이죠. 그러니까 흉노족하고 공자가 피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차이나 역사책 쭉 뒤져보면 공자 동이족술은 이때 처음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공자도 흉미족의 옷을 입어야 되죠. 왜? 사마천한테 잘 밉보였으니까. 사마천은 뭐 자기 집안이 아버지가 이 도교라 가지고 기를 쓰고 유교를 욕을 하기 시작한 사람인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경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경 전체는 말하는 것은 별로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제대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언어하고 관계되는 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장자 4편에서 공자 요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장자라는 책은 도대체 뭐냐 하는 이런 게 아주 이상한 게 있는데 장자는요 두 가지만 딱 4편에 1편이 소요유이고 2편은 제물론이죠. 자, 요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소요유는요 막 굉장히 큰 무슨 막 붕채가 있고 바람이 한 번 불면 막 엄청나게 불고 막 이런 그런 막 환상적 세계를 확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붕채가 이제 확 솟아가지고 남쪽 바다로 가니까 옆에 있는 뱁새가 쟤는 저렇게 왜 멀리 가냐 나는 폴짝 뛰어가지고 옆에 나무에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세계를 이해하는 거 이거는 서양철학 인신론이죠. 인신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다 이런 말 자꾸 하는데 사실 어떤 책 속에 내가 최고다 내 가르침이 최고다 이런 거는 유치한 건데 여기에 나옵니다. 뭐 지인 같은 이런 거 뭐 신인 뭐 이런 거 그 다음 성인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계속 공자 욕합니다. 그런데 공자를 욕을 하려면 공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자를 욕해야지 공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욕을 합니다. 그냥 공자 욕합니다. 그럼 이게 이때만 해도 자 공자가 죽고 난 후에 한 150년쯤 지났습니다. 150년 지나가지고 공자가 완벽한 성공을 거두니까 공자를 욕을 하면 이 책이 잘 팔리는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었어요. 그런데 공자를 근거를 들어서 욕하는 게 아니고 이유도 없이 공자 욕하는 거 지금 자한당하고 비슷한 짓인데요. 쟤들은 근거도 없고 그냥 욕을 합니다. 그럼 뭐 심지어 뭐 나경원이는 우리 일본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이라고 쓰지도 않고 저쪽에 차이나까지 가가지고 대일민국이라고 쓰죠. 저는 지금 그 특검 이름이 뭡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예, 윤석열 이분이 조국 쟤는 막 죽으라고 더럽게 살아온 놈이어서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는 막 정의로운 척하면서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더러운 놈이니까 이제 이야기할 게 없고 나경원이 같은 아이들 하고 이영훈이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특급 조사하면 쳐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압수수색하고 분명히 얘들요 일본한테 돈 받아먹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받았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었네요. 이영훈이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죠. 이영훈이하고 그 낙성대 연구소 6명이 돈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돈 받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요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얘들부터 건드려야 돼. 얘가 왜 중국까지 가서 대일민국이라고까지 썼겠는가. 일본에서 한국인 포스발라고 1조 원을 풀었다는데 이 중에 지가 한 10억이라도 받아먹으면 이런 거 한번 표시나게 해야 다음에 또 돈 들어오는 모양이죠.
안 그러면 그런 집 왜 합니까? 이거 통장 조사만 하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돈이 어디서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냥 하는 짓은 아니고 얘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 조사해가지고 다 잡아놔야 돼요. 이영훈이 이거 잡아놔야 돼. 이영훈이 이게 대구 경북고 출신이니까 좀 이상한 건데 이영훈이 여동생인가 누나인가가 김부겸이 아내거든요. 네. 그래가 이 김부겸이 건드리면 여기까지 가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좀 김부겸을 건드리도 이영훈이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이야기하겠죠. 만약 이 사람이 뜨면 그 집안에서 내놓으니까요. 김부겸이가요. 김부겸이 그 처의 오빠인데 네. 제일 큰 오빠래요. 예. 이용이가? 예. 근데 아예 제켜놨대. 그 형제들이 다 그 자하고는 다 부모하고 다 그 나머지 형제들은 다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들인데 저 인간만 네, 그러니까 사실 김부겸은 뭐 원래 처음에 무슨 뭐 박정희당 거기에 들어갔던 적도 있지만 거기서 나와가지고 독수리 오영전을 해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안 되고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얘하고 얽혀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나죠. 아예 불목하고 지내.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걸 조사해가지고 김부겸이한테 연결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처남이 지 맘대로 노는 거 어떻게 합니까? 처남이 지 멋대로 행동하는데 그거 어떻게 야 니 그 오빠 그 왜 그래? 당신 가서 좀 해. 오빠 말 듣습니까? 오빠가 내 동생 말 듣습니까? 이영훈이는 완전히 이상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 국가 예산 가지고 그 연구회라고 하니까 일본 찬양하는 연구회 놓고 이상한 일본 찬양으로 돈 받고 하는데 그러고 이거요. 우리 예산 받았잖아요. 12억인가. 예, 뭐 그것도 예. 국가에서도 12억 받고 예.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돈 더 많이 받았죠. 그렇죠. 엄청나게 받았죠. 그 돈 받아가 할 놈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인구가 늘어난 것은 인구 증가는 정치를 아주 잘해가지고 복지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조선 말에 2천만 인구가 3천만으로 늘어났으니까 일본이 정치를 잘했다 이래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왜 맹점이 있느냐 하면 이때 2천만이 인구 3천만이 된 것은 그때 지석영이 종두법이라든가 이런 게 1910년 이전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집에서 닭을 10마리 키워가지고 씨암떡국 키우고 아주 건강하게 잘 먹고 사이가 오면 한 마리 잡아주기도 하다가 그 집에서 KG씩 닭을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500마리나 1000마리 키운다고 이게 닭한테 복지가 된 겁니까? 이때 인구는 거는 어술의 발달이지 일본이 한국인한테 복지를 베푸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전 세계에 그럼 이때 인구 다 늘었는데 왜 당신은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가 지금 가난을 극복하지도 못하고 전부 다 인구만 늘었는데 그게 전부 다 훌륭한 정치 때문이냐? 이렇게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반박을 못해요. 당신이 지금 뭐 닭을 10마리 키우고 20마리쯤 키우다가 전통식으로 잘 키우다가 1000마리 키웠다고 닭의 복지가 늘어난 거냐? 이거는 어술의 발달에 불과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일본이 뺏겼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줄여버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만 가득 채워가지고 그 반일 종족주의인가 책 이름도 아주 기분 나빠요. 반일 종족주의.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을 몇 년도 4월에 2020년 4월에 민주당하고 정의당 합쳐가지고 70%만 딱 되면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헌을 해가지고 소급입법을 특별한 사안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반민족 행위 친일파는 소급 입법법에 처리한다 이렇게 딱 해놓고 박정희하고 이승만 무덤 파가지고 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는데 일본이 안 받아주면 태평양 쪽으로 보내야 돼가지고 내버려야 돼요. 하고 이영훈이